모의고사 7회차입니다. 7회차. 자, 7회차인데 오늘 그냥 그 3점짜리에서 대충 훑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번호만 써놓은 거는 말로 하고 넘어갈 거고, 얘는 2개 정도? 이것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푸는 사람들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을 거야. 3점짜리도 별로 어려움은 없을 텐데 그냥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써놨거든. 자, 8번부터 봅시다. 8번. 6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 근데 6개의 문자가 지금 A 3개, B 2개, C 하나.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을 한대. 그러니까 이 전체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4개를 뽑은 다음에 배열이야. 그런데 뽑았을 때 같은 게 몇 개 나오는지 구분을 지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마찬가지. 틀린 사람들은 분류만 한번 다시 하는 거야. 내가 4개를 뽑는데 어떤 4개를 뽑았을지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럼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 기준을 A로 잡든 B로 잡든 C로 잡든 뭐가 효율적일지 생각을 해보고 주의해야 될 거는 안 빼먹고 안 겹치게만 하면 되지. 그거 하나 기억해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은 지금 얘 때문에 이것도 지금 모의고사 할 때마다 한 문제씩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중이야. 이거 이름 뭐지? f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fx랑 같은 거. 이걸 뭐라 그랬냐면 기함수. 저번 시간엔 우함수가 나왔었나? 이걸 기함수라고 하고, 기함수의 특징은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 자,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데 그 노란색 함수를 x로 1만큼 y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를 gx라고 했고, 이 gx랑 xy축 여기 0부터 2까지 이걸로 둘러싸인 파란색의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fx의 성질이 기함수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뭐 숫자가 몇 개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노란색 식을 결정할 방법은 없지. 왜냐면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뭐 몇 차식인지 언급도 안 해줬고 뭐 삼각함수인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fx의 정체를 찾을 수 없는데 문제에서는 면적을 구하래. 자, 그러면 다시 문제에서 식을 주지 않고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면적의 형태가 곡선이잖아. 그럼 곡선은 적분을 써야 되지 당연히. 근데 적분을 써야 되는데 수식을 몰라. 그럼 이건 절대 곡선으로 면적을 못 구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원, 이 정도로만 문제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리할 건 별거 없어. 내가 곡선 식을 모르니까 적분을 당연히 못해. 적분에서 구할 수 없으면 도형을 적당히 응용을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한테 응용하라고 하는 거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밖에 못 나온다고, 면적에서. 그래서 이 빨간색을 여기다 뒤집어 씌우면 얘가 마저 채워져서 이 빨간 면적 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뭐 정확한 이해가 없어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겠지. 그러니까 별다른 생각을 할 게 없었어. 그 다음에 10번 뭐 설명을 풀이는 안 할 건데 알고 있지. 확률 밀도 함수고 x값이 0부터 1일 사이에서만 정의가 돼 있어. 그랬을 때에 이거 면적 구해서 1 된다, 이거 하나 썼으면 됐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굳이 사다리꼴로 안 해도 돼. 여기 하나 구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 면적이 지금 2분의 1 a가 나오잖아. 이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지. 그럼 여기는 얘의 절반이잖아. 이렇게 채우면 똑같은 거 2개였을 거니까 여기는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 11번. 11번은 그 로그가 나왔는데 그 밑에 각기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풀긴 풀 텐데 조심해야 될 거는 범위지. 그래서 이거 범위 체크 안 한 사람들도 틀립니다. 범위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12번. 저는 한주 이쪽 파트 공부를 잘 안 했다고 했잖아. 너는 시험 보면 안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실내 구간에 속하는, 뭐에 대한 실내 구간이냐면 평균, 높이의 평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이 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설정하시오야.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전체 집단의 평균은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로 결정. 그리고 지금 95%라고 했고 밑에서 1.96이라고 나와있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다 표준화시키는 z값에서 응용을 한 거였지. 그래서
이제는 전체 집단의 평균이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 그 근방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적당한 오차 범위를 결정을 이렇게 해준다고. 다음 넘어가서 13번. 13번 수열인데 또 수열 문제를 두 개를 나눠놨고 기껏 해봐야 A7이야.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대입하자고 했지. 이거는 대입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25번으로 넘어와봐. 자, 25번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쓰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9x 더하기 15. 자, 최소값을 구하시오야. 최대 최소 2차식 아니니까 완전 제곱식 안 할 거고 산술기 아니고 미분을 해서 풀 건데 범위가 있으니까 범위만 유의하자 이거지. 그래서 주어진 식 미분해보면 이 상태로는 어떤 인수분해가 안 보이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3으로 묶어내면 x 빼기 3 x 마이너스.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함수 그래프 그냥 바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1,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0인 것부터 이 오른쪽만 봐주면 돼. 답은 웬만하면 3에서로 결정이 되기는 할 텐데 그래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왜냐면 얘가 작은지 이게 작은지 모르지. 내가 그래프를 대충 그린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0 대입하면 15. 그 다음에 3집어넣으로 15네. 얘랑 그 라인이 동일하네. 지금 실제로 그림은 약간 이렇게 나와야 돼. 0일 때랑 3일 때랑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 범위가 결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 값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의 끝값도 반드시 집어넣어 봤어야지. 3점짜리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거. 다음 4점짜리로 넘어가. 14번. 뭐 13번에 이어서 똑같이 수열 문제인데 지금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언급은 해줬거든. 등차 수열이라고 주고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얼마인지를 찾아라 이런 건데 BN에 대한 수열을 지수함수의 등차 수열의 합으로 줬단 말이야. 복잡하지. 당연히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 이 정도의 문제는 일반화를 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일반화를 시키지 않고 대입을 한다고. 어거지로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지 맙시다. B1부터 B10까지 10개를 곱한 게 8이 된다라는 단서를 토대로 그냥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 왜냐면 일반화를 시키려면 이 초항 설정을 하면서 문제가 조금 길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해봐도 당연히 가능하네. 자, 근데 하지 않고 나는 하나씩 대입. 자, B1을 구해보면 여기에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었을 때 A1에서 끝났으니까 2분의 1의 A1 제곱이야. 그 다음에 B2 밑에다 쓸까 그냥. B2를 구해보면 K 대신에 1 집어넣어야 되고 K 대신에 1 넣었으면 여기는 A2에서 끝났을 거 아니야. 2에 A2 이렇게 끝났을 거야. 자, 옆에다 쓸게. B3랑 B4 여기까지만 써보면 사실 문제 규칙이 보이거든. 자, B3인데 이번에 K 대신에 2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2를 집어넣었으면 A3에서 끝났을 거니까 여기 두 번째 거까지 나오겠네. 2분의 1에 A1 더하기 A3.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 4에서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나오지. 2에 A2 더하기 A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싹 다 곱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원래 뭐 3, 4, 5, 6, 7, 8, 9, 10해서 다 곱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서 잠깐 따로따로 곱해볼게. 이거 연산 한번 하고 이거 연산 한번 해서 곱해도 똑같잖아. 1, 2, 3, 4를 곱하시오. 1, 2 곱하고 3, 4 곱한 다음에 곱해도 상관없잖아. 자, 이렇게 할 건데 얘네들을 곱하면 B1, B2 값이 나오지. 그리고 지수 연산을 할 건데 여기는 밑이 2분의 1, 여기는 2. 그러니까 이걸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주지. 그러면 2의 A2 마이너스 A1.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 AN에서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를 빼면 뭐가 나와? 공차가 하나만 남지. 이렇게. 다시 B3이랑 B4를 곱했어.
미시 같은 2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썼고 얘 입장에서는 A2 더하기 A4인데 위에 거에서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3 이렇게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적당히 잘 묶어보자고. A2랑 A1 따로, 그 다음에 A4랑 A3을 따로. 그럼 이번엔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 공차 하나, 그 다음 여기서도 공차 하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지. 자 마무리를 하면은 얘네 두 개 연산했을 때 공차 하나, 얘네 두 개 연산했을 때 공차 두 개, 그 다음 거 세 개, 그 다음 거 네 개, 그 다음 거 다섯 개. 토탈 공차는 2에 15개. 공차는 토탈 15개가 나오겠지. 두 개에서 하나, 두 개에서 둘, 셋, 넷, 다섯. 1, 2, 3, 4, 5를 더했을 때가 15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2의 15D가 8이 아니라 2의 세제곱이다. 그럼 D는 5분의 1 나오는 거지. 수열 문제 무조건 풀 수 있다 그랬고 무조건 다 대입해서 풀자고, 모르는 거는. 그러니까 얘도 내가 그 수열 문제 얘기하면서 등차 등비가 아닌 건 대입한다 그랬는데 등차임에도 대입을 했어. 왜? 이걸 모르잖아 얘를. 모르는 수열이 나왔으니까 대입을 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15번. 뭐 여기서 극대값을 주고 f-1가 0보다 크다. 그럴 때 f-1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뭐 이 정도도 이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건데 3차로 나오고 미지수가 하나야. 그런데 극대값을 4라고 주면 우리 지금까지 풀던 대로라면 미지수 하나고 식 하나니까 이거 무조건 A 값이 나올 거야. 근데 굳이 f-A가 0보다 크다라고 단수 하나를 더 줬잖아. 아마 이 A 값을 정하는 게 하나로 딱 확정되지가 않을 거야. 얘만 썼을 때 하나로 결정이 안 되니까 단서를 준 거고, 그걸 토대로 A 값을 결정하시오니까 이런 거 그 의심을 하면서 가자고. 미지수가 하나인데 왜 단서가 두 개지? 이게 일단 궁금해야 돼. 아, 얘 하나로만 온전히 풀리진 않겠구나. 자,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3의 a제곱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고, 여기 합차거든. 합차.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지. 극대극소를 찾을 거면 프라임이 0 되는 거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자체에서 바로 안 보이지만 이거 3으로 묶어내놓고 잘 해봐. 해보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와. 합차니까 a-1하나 a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f'(a-1에서 0이 되고 f'(a 플러스 1에서 또 하나의 값이 0으로 결정이 되지. 프라임 값이. 그러면 원래함수 그래프 최고창이 양수인 3차함수인데 미분해서 0 되는 게 두 군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1, 하나가 a-1.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1 더한 게 크고 1을 뺀 게 작겠지. 여기는 a 플러스 1, 여기는 a-1 이렇게. 그럼 이제 극대값은 여기서 잡혔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a-1을 여기다 대입해야지. 이제 대입을 해보면 f에 a-1이라고 쓸 거고, 이 값이 4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씁시다. f에 a-. 그러면 a-1을 여기다 대입. a-1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a-1 제곱 더하기 3 a제곱 마이너스 1 a-. 자, 쭉 전개해서 정리. 정리를 할 건데, 자 정리를 할 건데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이거 a-1 3개, a-1 2개, 여기 a-1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거 합차로 바꿔내면 여기서도 2개가 보이잖아. 자, 안 보인 사람들은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해서 그 값을 지금 4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정해서 풀어도 돼. 그래도 되고, 이게 보이는 사람은 이걸로 이렇게 잠깐 묶어서 쓰자. 자, 그러면 2개씩을 빼낸 거니까 여기서 a-1 하나 남고, 여기는 2개 빼냈으니까 마이너스 3a. 이것도 할 얘기가 생기네. 그 다음에 여기는 a-1, a-1을 끄집어냈으니까 3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정리. a-1의 제곱 3a 3a 없어지고 a-1 더해서 a 플러스. 자, 이건데 만약에 여기서 a-1제곱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지. 얘를 본 다음에 아씨 뭐야 이거 뭐 묶어내봤지만 어차피 이거 전개해서 4까지 넘긴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왜 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그 저번 시간에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이거 저번 시간에 문제 30번 혹시 본 사람 있으면 30번에서 내가 했던 얘기의 복습이야. 자, 여기 제곱 하나 있고 여기 1차가 있는데 곱해서 4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순서상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야, 제곱자리랑 그냥 1차짜리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있냐면 2의 제곱하고 1로 만들 수 있지. 또는 1제곱이랑 4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저번 시간에 30번을 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노란색 전개해서 풉시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풀겠다고 생각했으면 뭐 이 값을 2로, 이 값을 1로, 또는 이 값을 1로, 이 값을 4로 결정을 했어도 괜찮다고.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얘를 1로 결정했을 때 있지. 이걸 1로 결정했을 때 여기 2의 그러니까 얼마의 제곱이 4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2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 2인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4로 결정이 됐을 때 이 앞에 있는 값이 1제곱이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순서상은 여기 있는 두 개 총 4개 4개 중에 대입해서 조금 빠르게 찾아도 되겠지. 저번 시간에 대한 내용이 복습이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만족하는 A 값이 나올 거야. 그 A 값이 나왔을 때 2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그러면 다 대입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서 과연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자. 그러면 A 값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값에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이 경우의 수 확률 문제. 이것도 또 교과서에서 비스무리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자 12장의 카드가 있고 3장씩은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3장을 선택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12C3이지 12장에서 3장 선택. 자, 그런데 같은 수가 2장 이상. 자, 같은 수가 2장 이상일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또 분류야. 첫 번째 같은 거 2개 다른 거 하나. 두 번째는 같은 거 3개.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경우의 수 만들어내면 되겠지. 자, 같은 거 2개로 결정을 할 거면 어떤 숫자 2개를 같은 걸로 결정할지 넷 중에 하나를 정합시다. 1, 2, 3, 4 넷 중에 하나를 정하자. 넷 중에 하나를 정했으면 1이라고 정했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어떤 2개를 뽑아야 되지.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기서 1을 2개를 선택을 했으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9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더 선택하면 되지. 자, 만약 같은 거 3개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숫자 하나만 정하면 거기 있는 애들 3개 중에 3개 모조리 다 나와야겠네. 그래서 예분의 이거 돌려도 되고 당연히 6번도 되겠지. 같은 수가 2장 이상일 거니까 전체에서 빼자. 뭘 빼냐면 같은 거 1장 또는 같은 거 0장. 이걸 빼도 괜찮잖아. 근데 같은 게 0장이다. 말이 안 되지. 아니, 숫자가 나오면 최소 하나는 뽑히는 건데 0개를 갖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전체에서 같은 게 1장짜리인 것만 빼면 돼. 근데 말이 또 이상하지.
이 같은 게 한 장짜리라는 게 결국은 뭘 하자는 얘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정하자 이거지. 세 개의 숫자. 같은 게 한 장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냥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빼도 괜찮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 네 종류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 세 개의 숫자를 선택. 그래서 만약에 1, 2, 3을 선택했다 해봐.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잖아. 3실, 3실, 3실. 1에서 하나, 2에서 하나, 3에서 하나. 이걸 빼도 전체 경우랑 동일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6건이 그냥 10하나면 줄어드니까 빠른 거긴 하지만 사실 의미 없지. 얘는 분류만 잘하면 돼. 17, 18번은 건너뛰었는데 17, 18번은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18번 문제 똑같지. 이거 내가 풀면서 일단 이렇게 두 문제가 이렇게 연달아 나올 일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7번 설명할 때 18번, 18번 설명할 때 17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 17번은 일단 fx분의 gx가 연속이라고 나왔으니까 f분의 gx라고 쓰고 경계가 2에서 나눠지고 있으니까 양쪽 다 1을 넣어서 갔다고 하면 문제 바로 해결. 그런데 실제로 이전에 설명 들은 사람 알겠지만 지금 분모가 0은 안 되잖아. fx가 0은 안 되고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서로 다르지. 그러면 서로 다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연속으로 만들 거면 곱하는 인자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이거 설명했었지. 그래서 사실 gx에 1을 넣어서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앞에 설명 잘 들었으면 뭔 말인지 이해할 거야. 모르는 사람은 그냥 f분의 g 만들어 놓고 2 대입해서 같다. 이게 끝이고 18번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1을 넣어서 같다고 해서 연속 만족시켜주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해서 1을 넣자. 이게 내용의 끝이었어. 19번 넘어갈게요. 증명 문제. 이거를 약간 내가 여기 있는 네모칸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많이 까다롭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가나다에 대한 설명만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빈칸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아래 문장을 보고 수식을 보고 적당한 알맞은 값을 집어넣는 게 끝이야. 자, 19번의 첫 번째, NA가 5인 X의 부분집합을 선택하래. NA, 이게 지금 뭐냐면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면 되잖아. 그런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A라고 했고 여기서 가는 많은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많은 함수들이 A인데 하필이면 그 개수가 5개로 결정되도록 설정을 하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를 이동시켜서 5개만 대응되도록 만들어라 이거잖아. 이거 대응될 수 있는 게 6개니까 그 6개 중에 어떤 5개를 대응시킬지 결정하면 되겠지. 이 문제 간단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해서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고 하는데 그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1의 경우, 여기의 경우야. 일단 A를 만족하는 원소는 5개만 나와야 돼. 5개만 나오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K인데 그 FK를 택하는 경우의 수.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잠깐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지금 여기에 택해진 애들이 5개가 결정이 됐지. 내가 1대1 대응도 시켰고 5개만 결정을 했어. 그러면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K 있지?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K, 그 K에 대한 FK 값을 결정을 하래. 아니 얘도 함수가 되려면 F를 거쳐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원소의 개수를 5개로 결정했으면 여기로 갈 수는 없잖아. 그치? 6이 여기로 갈 수는 없고 5개로 결정될 거면 얘네들 5개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 이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 이건 도대체 이게 왜 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야, 다 생각하고 A의 원소가 A1부터 A5까지 5개야. 근데 A에서 A로 1대1 대응을 시키래. A에서 A로 1대1 대응. 봐봐, 여기 5개, 여기 5개지. 5개에서 5개로 1대1 대응 시키려고 해봐.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니? 뭐 여기 5개 중에 하나, 이가 갈 수 있는 거 넷 중 하나, 셋 중 하나, 둘 중 하나, 남은 거 하나. 이건 그냥 오팩이야. 이게 왜 단지를 잘 모르겠지. 이게 끝입니다 이게. 근데 뭐 어려워하지. 여전히 어려워하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야 뭐 해설을 보고 나서야 쉬운 거지. 사실 이 자체의 말을 이해하는 건 나도 조금 어렵긴 하더라. 무시합니다. 무시. 28번.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걸 점수로 한대. 그리고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게 5 이상이고 5보다 작으면이니까 여기 등호 빠져야 돼. 5보다 작은 경우면 하나를 더 던져서 그때 나온 수를 점수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얻은 점수가 5점 이상이야. 내 점수가 5점 이상이네. 그럴 때 한 번만 던졌을 확률을 구하시오. 야, 내 점수가 5점 이상이면 나올 수 있는 점수는 5점 또는 6점인 거지. 5점 또는 6점. 그러면 5점 이상이 나올 확률 가에서는 뭐 주사위를 던지는 6개 중에 5보다 크거나 같은 5랑 6 둘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이거 내가 5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거지, 한 번만에. 그 다음 이걸 만족시킬 거면 5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돼. 그럼 전체 6개 중에 5보다 작은 수는 4개. 그러니까 6분의 4의 확률로 내가 한 번 더 던졌다 이 얘기지. 한 번 더 던져서 이번에 나온 수는 무조건 내 점수여야 돼. 그런데 그 점수가 또 5점 이상일 거면 두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도 5 또는 6만 나와야 되지. 그래서 한 번 던져서 5점 이상, 두 번째에 5점 이상. 이게 내가 5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데 첫 번째에서 5점인 걸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분의 A. 첫 번째 5점, 두 번째 5점이 내가 얻어낸 5점짜리지.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의 5점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 이 얘기네. 그 다음 29번. 자, 29번은 x가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데 sin x랑 sin nx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 a3이랑 a5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a3은 sin x랑 sin 3x의 교점의 개수, 그 다음 a5는 sin x랑 sin 5x와의 교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 고정되는 하나는 그립시다. sin x는 고정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 sin은 그리자. 흰색이 y는 sin x, y는 sin x. 자, 이제 내가 뭐 그릴 거냐면 sin 3x 한번 그리고 sin 5x 한번 그릴 건데,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무조건 뭐라 그랬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조건 주기라 그랬어. 주기. 그리고 주기를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냐면 사인은 360도 한 바퀴 돌아올 때마다 다시 같은 자리에 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이게 3x건 30x건 안 중요하다고. 사인 360이 되는 순간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언제 360도가 되는지 그 x를 찾아내면 이게 곧 주기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했지.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주기니까 얘를 3등분을 합시다.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그러면 이제 3분의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사인 그래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돌아오면 되지. 그 다음 다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서 여기에 딱 떨어지면 되지. 자, 동일하게 여기 있는 5x가 언제 2파이가 되는지 그 x를 쓰자. 5분의 2파이. 그럼 이거는 5등분하면 되겠네. 5등분. 5등분 잘 할 수 있나? 5분의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졸라 잘했어. 5분의 파이, 5분의 2파이, 5분의 3파이, 5분의 3파이.
자, 얘는 5분의 2파이마다 이 주기 한 덩어리가 다 나와야 되지. 그래서 5분의 2파이에서 하나. 그다음 이거 여기서 하나 돌아오고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위에 거 먼저 세자. 자, 몇 개 보이냐면 이게 또 틀리려면 너네가 뭐에 홀려가지고 있지. 만나는 거 2개 이렇게 해서 틀려. 우리 지금까지 풀어둔 삼각함수 있잖아. 사실 범위를 보통 어떻게 주냐면 0은 많이 포함을 시키고 여기 끝에 있는 거를 잘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거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번 문제는 0하고 파이 둘 다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도 해당 이렇게. 그래서 A3는 4개다. 그지?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보는데 여기서 약간 애매해지겠지? 뭐가 애매해지는지 봐봐. 내가 0하고 파이까지 안 빼먹고 잘 셌다 치자. 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이건 좋은데 근데 여기 약간 애매하지. 이게 잠깐 그 라인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2개인가? 아니면 라인에 접해서 하나인가? 이게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 5분의 2파이랑 5분의 3파이의 중간 누가 있어? 5분의 2.5파이가 있지? 5분의 2.5? 그럼 5분의 2.5가 곧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이 2분의 파이일 때 원래 흰색도 1이고 빨간색도 1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런 형태야 실제.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그림을 제대로 안 그리면 막 되게 너네 애매하게 그렸다가 여기 막 2개 이렇게 잡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디테일은 다 만족시키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고 이건 5개다. 이거를 확인 가능하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21번, 30번. 이번에는 저 3개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 난 근데 궁금한 게 왜 여기 자꾸 시험지에서 30번 문제를 안 내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오늘 거는 21번하고 30번은 20번, 21번, 30번은 조금 또 어렵지? 저렇게 3개 정도 문제 어렵습니다. 해볼게. 근데 저번 시간 이거 자꾸 저번 시간 얘기를 하나 모르겠네. 이걸 왜 모르겠어요? 저번에 비슷한 거 했으니까 그렇지. 왜? 저번 시간이 아니었나? 응? 또 타임. 저저번 시간 몇 회차야? 5회차. 이거 지금 이 문제랑 5회차 20번이랑 비슷합니다. 참고. 5회차 20번. 그래서 이 20번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5회차의 20번 내가 어떻게 풀었었는지 그것도 한번 복습하고 한번 봐봐. 자, 5회차 20번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동일하게 할게. 자, 뭐라 그랬냐면 일단 기억니은 디귿 문제야. 그러니까 이 기니디를 보기 전에 얘네들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을 먼저 하고서 문제를 보자고. 그럼 당연히 기억 니은은 풀릴 가능성이 높고 디귿은 찍자고 했지. 어려우니까 해봅시다. 자, 일단 함수식을 보면은 파란색은 y는 2x라는 지수함수, 노란색은 y는 2분의 1x라는 지수함수, 그 다음에 빨간색은 로그 2의 x인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그런데 절대값은 플러스 로그로 한 번, 마이너스 로그로 한 번이 나오지. 이거 지금 얘는 범위에 따라서 2가지로 나오지. 한 번은 그냥 나올 거고 한 번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건데
이게 실은 로그 2분의 1의 x 이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정도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얘랑 역함수 관계네. 그러니까 y는 2x랑 로그 2x 역함수 관계 있고 여기 있는 노란색이랑 여기 있는 애, 그지? 얘네들이 역함수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이 정도의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은. 그럼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또 뭐 해야 돼? 첫 번째, 무조건 뭐부터 나와야 돼? 무조건 y는 x 대칭인 것부터 나와야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y는 x를 그을 건데 지금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의 교점, 여기 있는 p점 있지? 이 빨간색과 이 노란색의 교점인 p는 실제로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서로 간의 역함수의 교점인 거니까. 이건 당연히 y는 x 위에 있어야지. 그럼 얻어지는 단수 하나 나왔네. x1이랑 y1이랑 같다. 일단 이거 하나 나왔네. 자, 그 다음 여기에 0,1하고 뭐 1,0을 지난다는 걸 알아. 그리고 y는 x라는 선을 그었으니까 이제 뭐 이런 관계 정도도 확인할 수 있어. 여기가 1인데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이렇게 하자. 자, 그럼 내가 쓸 것도 보이나? 지금 뭐 쓸 거냐면 여기 x 값이 여기에서 1인 걸로 지금 결정이 됐잖아. 얘네들의 교점. 그럼 1 그대로 따라 쭉 올라갔으면 여기 있는 좌표는 2.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만 알게 되는 단서는 자꾸 쓰자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x 값은 2. 결정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라인이 지금 1이라는 걸 알았잖아. 근데 교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1하고의 교점이 여기서도 발생하지. 그런데 이 함수의 이름은 얘잖아. 마이너스 로그 2의 x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로그 2의 x, 즉 로그 2분의 1의 x가 1이 되는 x를 찾으면 2분의 1이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그러면 동일하게 또 나오겠네. 여기 1에서의 교점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란색하고도 있잖아. 노란색 입장에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으면 y 값은 2분의 1이지. 2분의 1. 실제로 여기 이렇게도 잡혀야 되지. 됐나?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빨간색을 풀어놔서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끼리의 교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y는 x 위에 있을 거다. 이거 하나 쓴 거고, y는 x라고 써놓고 나니까 이 좌표 관계가 보여서 보이는 좌표들을 다 표시를 해본 거야. 그 다음에 할 게 하나 더 있어. 하나만 더 찾고 문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뭐가 보여야 돼?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역함수 관계인 거 썼잖아. 근데 우리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역함수인 걸 알고 있는데 아직 역함수의 성질을 안 썼지. 예, Q점하고 R점하고 Y는 X 대칭인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지. X2랑 자, 얘네들의 자리를 바꾼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X2랑 Y3랑 동일하지. 그 다음 Y2랑 X3랑 동일하겠네. 이것까지는 내가 지금 보조선 몇 개 그어서 다 찾아낸 거야.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풉시다. 자, 기억은 해결이 됐어. x1이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니? 2분의 1 여기 1 여기. 근데 x1은 얘네들 사이에 있는 거 보이지? 기억 당연히 맞고. 니은 x2y2랑 x3y3 이게 뭔지 의도가 보여야 돼. x2y2 왼쪽에 있는 애들을 고, x3y3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고. 이거 당연히 성립하지. 그치? 니은도 맞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푸는데 이것도 문제가 또 겹치는데 내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 1-a분의 2-b. 이게 의도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1,2에서
A, B까지의 그 직선의 기울기다. 직선의 기울기. 얘 빼기 얘 분의 얘 빼기 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기울기를 나타낸다. 수식을 바꾸자. 일단 같은 x1, y1이 연관이 있고 x2, y2가 연관이 있으니까 얘는 순서를 약간 바꿀게. y1을 1로 보낼까? 아니 얘를 1로 보낼까? 얘를 1로 보낼게. 자 지금 바꾸면은 y2-1분의 x2 그 다음 여기는 얘 1로 보내면 x1-1분의 y1.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등호 방향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안 바뀌었을 거 아니야. 자 y2 값은 여기 있는 높이인데 2분의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1을 뺐으면 이거 음수지. 그럼 나누면서 부등호 한번 바뀌었어야 돼. 자 x1은 아까 1보다 작다고 했는데 x1에서 1을 뺐으니까 얘도 음수지. 그럼 나누면서 부등호 한번 더 바뀌어야 되니까 결론은 안 바뀌네. 결론. 그래서 나눌 때는 그 나누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둘 다 음수. 따라서 둘 다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얘에 대한 의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x1 빼기 1분의 y1으로 안 보이지. 이거 뭘로 보여? x1 마이너스 1분의 y1 마이너스 0으로 보이지. 그 다음 이거를 푸는데 이렇게 봐도 되겠지 당연히. 이걸 보는 사람 중에 이럴 수 있을 거야. x2를 나눠서 이거는 기울기의 역수니까 x2-0분의 y2-1분의 1로 쓰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x2, y2로부터 0,1까지의 기울기의 역수 좋지 않아. 왜냐면 x2, y2의 값을 모르니까 이 기울기의 역수 x2, y2에서 0,1까지 x2, y2에서 0,1까지 오케이.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쟤의 역수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결정이 될 건데 그거랑 얘를 비교하기가 힘든 게 얘는 봐봐. 색깔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 여기 있는 x1 이 빨간색의 의도는 지금 뭐냐면 x1, y1에서 1,0까지의 기울기잖아. x1, y1에서 1,0까지의 기울기야. 불편하지만 흰색으로 조금 진하게 할게.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이 기울기. 얘가. 근데 저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알지만 모르잖아, 그치? 정확하게 값을 모르니까 얘를 파란색으로 해석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 지금 내가 뭘로 바꿀지 또 멈춰놓고 잠깐 생각해. 또 바로 설명할게. 이게 역수인 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우리가 찾았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x2, y2랑 yx로 자리 바꾸는 거 있었지 아까 역함수의 성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뭘로 보이면 되냐면 y2 대신에 x3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x2 대신에 y3라고 생각하고 여기 0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보이나 그러면? 이거는 x3, y3 여기 이 점에서부터 1,0까지 여기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당연히 이 기울기가 더 작지, 더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려워. 야 근데 이거 어려워도 일단 저점 5회차에서 그 20번을 풀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이걸 봐봐. 그러면 내가 풀어가는 게 똑같잖아. 길이가 나왔으니까 문제 단서를 확인을 하겠대. 단서 확인하는데 역함수라는 게 나와서 y는 x라는 보조선 긋고 좌표 관계들 찾아낸 정도가 끝이야. 그걸로 적어도 여기까지 풀려. 그러니까 얘도 이걸 생각했으면 또 의도를 알긴 알 텐데 보편적으로 디귿은 많이 틀린다니까. 그걸 풀기가 어렵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시간 투자할 때 지금 막 80점 안 되는 사람들 있지. 막 기억 니은 푸는 것까지 좋아. 근데 디귿 가지고 싸매지 맙시다. 아직 80점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걸 풀 자격이 없어 아직은. 자 21번인데 그 최근에 21번이 뭐 합성함수랑 역함수로 종종 나오는 편이거든. 근데 사실 이 정도 문제는 어려워서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보고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뭐 너네만 못 푸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형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못 푸. 틀려도 괜찮아. 자, 어느 정도 기본 배경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자, 0,t라는 점에서 이 3차 곡선에다가 접하는 직선의 개수로 ft를 결정하겠대. ft의 값은 최대 3개까지밖에 못 나와. 접선식을 써보면 그 방정식이 3차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자, 일단 그거를 쫓아가 볼게. 첫 번째는 여기까지. 자, 어렵지만 여기까지는 풀어낼 수는 있어. 자, y는 뭐 잠깐 fg 뭐 tx 잠깐 뭐 ss라고 할까? 여기 위에 점 하나 설정을 하자. 점 설정할 건데 지금 a도 못 쓰고 t도 못 쓰지. 이 점 곡선 밖의 점이니까. 그래서 여기 뭐 k라고 둡시다. 자, k, sk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지금 내가 뭐 할 거냐면 곡선 밖의 점에서, 그러니까 이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니까 t가 마이너스 5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곡선 밖의 점에서 여기다가 긋는 중이라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어떻게 찾는다 그랬냐면 일단 접점 설정하고 그 접점으로부터 접선식을 만든 다음에 그게 하필이면 그 주어진 점을 지난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수식을 그대로 써보면 y는 제 미분에서 k 집어넣은 거 3k 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k, sk를 지나도록 이거지. 지금 내가 여기까지 뭘 쓴 거냐면 그냥 이 점에서 지나는 접선 하나 그은 거야. 그리고 그 접선이 여기 0,t라는 점을 지나도록 할 거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 접선까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0,t를 그대로 대입. t 대입하고 0 대입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써서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이거를 정리. 그럼 좌변에는 t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3k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 마이너스 2k 세제곱 없애가면서 쓰지. 이거 없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ak 제곱 마이너스 ak 제곱이니까 더하기 ak 제곱 여기도 없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k 더하기 3k 없어지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지금 접선식을 찾아서 이 점 지나는 것까지 만족하게끔 설정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를 결정을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접선 만들어 놓고 0,t를 대입했으니까 이 만족하는 t가 하나 나오면 접선 하나, 두 개 나오면 두 개, 세 개 나오면 세 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랑 똑같냐면 여기 이 식에 대한 실근의 개수와 동일하지. 실근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3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t를 만족하는 k 값이 3개면 접선이 3개가 생길 거고 2개면 2개, 뭐 하나면 하나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얘에 대한 그래프를 새로 그려야 돼. 이거에 대한 그래프 a, b, c, d, e, f, g, h 얘를 hk라는 함수라고 두자. 그러면 hk는 마이너스 2k 세제곱 더하기 ak 제곱 마이너스 5 h'k 마이너스 6k 제곱 더하기 2ak 마이너스 2k로 묶으면 3k 마이너스 a. 따라서 h'이 0 되는 k 값을 찾으면 0에서 하나 나오고 3분의 a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지. 그럼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결정이 될 거야.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0하고 3분의 a인데 아까 a 값은 자연수,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이 위치가 3분의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치가 0으로 결정. 자, 그러면 3분의 a를 이제 대입을 해봐야 얘의 정확한 위치가 나오겠지. 3분의 a 집어넣으면 27분의 마이너스 2a 세제곱 27분의
27분의 3a 세제곱 여기는 27분의 a 세제곱 빼기 5 이렇게 결정이 되고 0 대입하면 그냥 마이너스 5로 결정이 되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ft를 다 결정했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t가 얘랑 몇 군데서 만나는지 확인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t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y는 t야. 그러면 t랑 얘랑 같아지는 위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근의 개수는 1개야. 근데 만약에 t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t랑 파란색이 같은 게 2개니까 접선이 2개. 그거랑 같은 라인이 여기 하나 생기고 결론은 이 극대극소 사이에 있으면 3개. 극대 또는 극소일 때 접선 2개. 그걸 벗어나면 접선은 무조건 하나. 이렇게 결정되니까 이 ft를 만족하는 값은 1개던가 2개던가 3개일 거다 이 얘기야. 됐니? 자 여기 접선식 구한 거는 이제 이 정도는 이해를 했을 거야. 여기 있는 거 지우고 잠깐 저 옆으로 조금 더 쓸게. 여기는 잠깐 살려놨거든.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ft를 하자. ft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가 될 건데 언제 하나일 거냐면 여기 있는 극대랑 극소를 벗어나면 하나잖아. 그러니까 t 값이 27분의 a 세제곱 빼기 5보다 큰 쪽에 있으면이지. 27분의 a 세제곱 빼기 5보다 큰 쪽에 있으면 하나. 그리고 t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 있어도 하나지. 그 다음 2개가 되려면 얘네랑 같아지면 되지. 여기는 t 값이 얘랑 같던가 또는 얘랑 같던가.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있으면 이제 3개야. 27분의 a 세제곱 빼기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면 3개다 이거야. 됐니? 자 이제 이거 지우고 GT로 넘어갈게. 근데 이제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나 아직 여기까지밖에 한 게 없어. 그치? 0,t에서 접선 만들어서 개수 ft에 대한 조사를 한 게 끝이고 이제 gt에 대한 문제가 시작인 거야. 이제 자 그 gt를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f 안에 f를 합성해서 결정하시오는. 자 ft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지금 t 자리에 얘네만 들어가면 되지. f의 ft도 결론은 1, 2, 3을 못 벗어나겠지? 이걸 벗어날 수 없고 t 자리에 ft가 들어온 거니까 이 t 대신에 ft만 쓰면 끝이지 이제. 그래서 여기는 ft가 27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5 그리고 ft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그 다음 ft가 27분의 a 세제곱 빼기 5 또는 ft가 마이너스 여기는 27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5보다 ft가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면 3개다 이거잖아. 자 gt에 대한 조사가 끝났어. 이제 봅시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gt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gt도 1 또는 2 또는 3으로 결정이 될 건데 일단 1보다 커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안 되지. 여기 무시. 그 다음 2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건데 ft의 값이 가능한 게 1, 2, 3 셋 중 하나잖아. 그런데 일단 1, 2, 3으로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건 안 되지. 그럼 가능한 거는 뭐 1, 2, 3으로 얘를 만족시키던가 얘를 만족시키면 되는데 나 조건을 보면은 gt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래. 치역이 하나여야 되는데 만약에 ft가 1, 2, 3이어서 여기를 만족시킬 것 같으면 이게 아예 안 되는데 여기 범위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것도 안 되는 거야. 얘가 되면 얘가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이게 되고 이게 안 되는 건 문제가 없잖아. 그치? 치역이 하나여야 되니까 2 또는 3을 선택해야 돼. 2가 되면 3이 되는 게 생기니까 치역이 2개가 돼서 안 돼. 근데 3이 된다고 생각하고 2를 안 되게 만드는 건 괜찮다고. 이거 하나만 배제를 하면 되니까. 그럼 끝났는데 결론 뭐냐면 지금 ft가 마이너스 5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이 사이에 있을 건데 ft의 값이 1, 2, 3이었잖아. 결론은 얘가 3보다만 큰 쪽에 있으면 ft가 문제 없겠지. 이게 가능한 값이 1, 2, 3 중에 얼마였어?
ft가 1, 2, 3 중에 뭘로만 결정이 되면 gt는 다 3개니까 1, 2, 3을 모조리 다 포함할 수 있게끔 얘가 3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넘어가면 a 제곱이 8 곱하기 27 얼마야? 8이 16, 8, 7이 56 216이야? 아 그러네. 이거 2의 세제곱, 3세제곱이니까 216보다 큰 a 세제곱. 그 a 자연수니까 a는 7이죠. a는 7. a가 7이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뭐였냐면 7 더하기 g7을 구하시오. 7 더하기 g의 7을 구하시오. 답은 11. 왜냐면 G값은 항상 3으로 결정되는 치역 하나짜리로 결정했으니까 여기는 이 자리에 7이 오든 8이 오든 상관없이 항상 3이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많이 어렵지. 자, 그 다음 30번 문제인데 21번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 30번은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어. 근데 이거 따로 개인 질문한 사람이 이 해설제 뭐 수식으로 풀렸다 그래서 그 해설지 풀이를 봤었는데 해설지처럼 풀지 않아야 돼. 이게 해설지 풀이는 수식으로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 근데 수식으로 많이 접근할 필요 없거든. 그냥 그래프로 보면은 또 되게 간단하게 풀려. 수식에 대한 설명은 안 할게. 그거는 이제 해설지를 너네가 참조하면 되는데 계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그 다음에 가조건. 얘를 먼저 해석하는데 이차함수의 적분이 0부터 t까지랑 뭐 2a-t부터 2a까지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0부터 t까지 그리고 2a-t부터 2a까지 2차 함수인데 여기까지 적분 결과랑 여기까지의 적분 결과를 같게 하려고 해봐. 간격은 똑같이 t칸이지 t칸.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그래프 계획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얘랑 얘랑 같게 하고 싶다고 했으면 가운데 이 중심점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 가조건에서는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면 주어진 함수 fx가 x는 얘네들의 중점 이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준 거야. x는 a 대칭. 그러니까 다시 봐. 이차 함수가 a 위치에서 대칭적으로 그려져야 돼. 그리고 a부터 2까지의 면적이랑 a부터 2까지의 절대값의 적분값이 주어져 있는데 동일한 구간을 적분하는데 절대값을 실어서 늘어났으니까 여기서는 깎아먹는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걸 뒤집었으니까 동일 구간인데 값은 더 커졌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fk가 0인데 그 k는 a보다는 작대. 자, 그럼 a보다 작은 쪽 어딘가에 k가 있어야 되고 0하고 2a에 대해서 대칭이었으니까 0 입장에서 k만큼 떨어져 있으면 2a에서는 k만큼 빠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얘네 두 점을 지나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2의 위치 어디에 있을까? a부터 2까지. 일단 2가 여기에 있을 수는 없지. 만약에 2가 얘보다 작은 쪽에 있었으면 이거 음수 면적이니까 절대값 뒤집어도 똑같았을 거 아니야. 애초에 2까지 적분한 게 음수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2는 무조건 얘를 벗어난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 다 해결됐네. 여기 있는 적분값을 a, 여기 있는 적분값을 b라고 하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2인 거지. 그지? 이거 적분값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a 값은 음수인 상태야. 참고.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이걸 절대값으로 뒤집었으면 b는 그대로 있을 건데 a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는 9분의 20이다 이거거든.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더하면 이 b가 9분의 40이라고 나오니까 b는 9분의 20. 여기가 9분의 20이야. 여기 9분의 20이면 a 값은 마이너스 9분의 2겠지. a는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결정인데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 물어봤냐면 K부터 E까지 그냥 적분값을 물어봤어. K부터 E까지의 적분값. 그러니까 이 적분값을 물어본 거니까 결론은 2A 더하기 B로 결정. 2A 더하기 B로 값이 결정. 그래서 이거는 왜 수식으로 풀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네가 한번 확인을 해봐. 수식으로 푸는 거는 조금 많이 비율적이라 그 내용 설명 안 했고 도형으로 정적분의 성질 이용해서 풀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7회차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됐고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학원 오는 거 크게 지장 없으니까 여기까지 복습 잘 해서 이 돌아오는 주에 모의고사 있나? 9월 평가 모의고사 보는데 준비를 잘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